단원 김홍도가 그린 표피도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보면 잔털이 촘촘하다. 10,000번이 넘는 붓질을 했을 단원 김홍도는 그런 고역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표범의 가죽을 그려야 했을까? 진경산수의 대가로 화성의 바늘에 오른 겸재정선은 한여름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일까?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우리의 옛 그림의 꽃과 동물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손철주 미술 칼럼니스트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옛 그림 감상의 즐거움.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보고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옛 그림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시죠. 미술 칼럼니스트 손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2번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그림과 함께 전해주실 건가요? 이른바 초충도 화회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동물과 꽃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 동양화에 있어서 꽃하면 저는 매난국죽만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집에 그 사군자 외에 다른 거 안 기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사군자가 우리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네. 많이 그렸었죠. 사군자를 위시해서 또 아주 교태롭고 농염한 꽃, 그리고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꽃이 속삭이고 동물이 노래한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귀를 잘 기울이시면은 꽃들의 속삭임이 들릴 겁니다. 아, 네, 그럼 꽃의 속삭임과 동물의 노래 손철주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힘찬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오이밭에 나타난 고슴도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밭의 원수는 고슴도치라는 말도 있듯이 서리에 나선 고슴도치는 오이 곁에 엎드려 한 바퀴 휙 굴러 등에가시에 오이를 꽂는다. 게다가 여름철 오이밭에 핀 가을국화는 또 무언가? 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들린다. 꽃은 속삭이고 동물은 노래한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민화라는 장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민화. 대단히 못 그린 듯한 그림이고 서툰 그림인데 대단히 소박한, 우리가 보면은 소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선시대 후기에 아주 특별한 그림입니다. 그 민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까치와 호랑이일 겁니다. 호랑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시골 지금 어느 벽에 보면은 지금도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벽에 붙어 있는 가정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우선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17세기 어름에 이제 작가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분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까치 호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지금 호랑이 가족이 소나무 아래쪽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호랑이 등 뒤에 새끼 2마리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뒤편에 소나무 위에는 까치가 1마리 깍깍 짖고 있습니다. 까치 호랑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한 새끼가 있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아닌 것 같아요. 표범이죠? 그러면은 이 애미 호랑이가 재혼을 해서 저런 표범과 재혼을 해서 저런 새끼를 낳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호랑이 가족이 모처럼 나와서 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표범이 멋모르고 왔다가 호랑이 애미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자기와는 다른 종족이 나타나니까 호랑이 새끼들이 뒤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호랑이 애미가 표범을 스트레이트 펀치를 한 단 날리고 앞다리를 이렇게 품에 숨기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표범이 한 방 먹고 지금 나뒹굴어져 있는 겁니다. 예. 호랑이와 까치만 그려도 됐는데 왜 저렇게 표범까지 그렸을까? 이것은 바로 까치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범을 부득불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나무는 계절 중에서 몇 월을 상징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화투를 안 치시는군요. 1월 달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죠, 화투에. 예. 소나무는 1월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호랑이 한문으로 호자로도 쓰면서 호랑이 인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인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정월을 뜻하는 겁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뭔가 1월의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까치는 여러분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죠?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소식이 온다. 그래서 까치는 기쁠 희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만 그려도 되는 터인데 표범을 굳이 그린 것은 저 표범의 표자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표범의 표자가 무엇을 알린다 할 때 보도한다든가 보고한다든가 할 때 이 보자와 중국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까치를 그리고 호랑이나 표범을 그려놓으면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아서 각 가정에 좋은 소식만 들리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보희도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아주 상스럽고 기쁜 뜻이 숨겨져 있는 그림이 저 까치 호랑이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살아있는 표범이나 호랑이를 그릴 수도 있는데 단원 김홍도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는 표범을 그린 아주 독특한 작품 하나를 남겼는데요. 이 작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평양의 조선미술박물관에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게 단원이 그렸다고 해가지고 국보로 지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얼른 보시기에 이게 처음엔 잘 모르겠죠. 무슨 무늬가 있는데 한글에 닷소리, 홀소리, 자모를 가지고 디자인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을 저 눈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표범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표범을 그릴 수도 있었는데 왜 표범의 껍질 그림을 그렸을까요? 저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표범의 잔털이 아주 자세히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야, 정말 수만 번의 붓질을 해서 단원은 표범의 껍질 모양을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다가 그걸 다 완성하고 나서는 등이 활처럼 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아마 단원은 저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바닥에 그려놓고 붓으로 수만 번의 붓질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 그림 다 그리고 나서 눈알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런 수고를 통해서 살아있는 표범이 아니고 왜 하필 죽어있는 표범의 껍질을 그렸을까? 껍질을 그려놓으니까 표범의 그 무늬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옛날 주역에 보면은 혁이라는 괴를 설명하는 괴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죽을 혁이라고 그러죠. 가죽 혁자라고 그럽니다. 예. 피혁, 그죠? 예, 이게 껍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혁 주역의 이 혁괴를 설명하는 대목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대인은 호변이요. 호랑이가 변한다는 겁니다. 군자는 표변이요. 표범이 변한다는 겁니다. 소인은 형변이요.